운영에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아직 다 외우려고 하는데 시작을 그럼 할게요. 우선은 상황을 저희가 두 분이 그냥 친구로 왔다고 하고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재테크 세미나 한다는 식으로 가정해서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재현 대표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땡땡 씨라고 할게요. 재현 씨, 선희 씨라고 하겠습니다. 재현 씨, 오늘 저를 만난 이유가 지금 어떻게 보면 퇴근하고 6시 반에 만난 거잖아요. 보통 퇴근 이후에는 좀 어떤 거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미팅이 오늘 없으셨으면. 아이들이 있으니까. 좀 같이 시간 보내는, 그쵸, 밥 먹고,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되게 피곤하시기도 할 거고, 좀 쉬고 싶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있어서 네. 원하셔서 어떻게 좀 재테크 하면 좋을지 이런 좀 고민도 있으시고, 또 그 외에는 없으세요? 지출 관리나 이런 거는 조금 잘 되시는 편이세요? 내가 좀 잘안 돼. 그런 것 좀 전반적으로. 선희 씨는 오늘 또 재현 씨 온다니까 혼자 가니까 걱정되기도 하고 또 많이 궁금해 하신다고 들었어요. 선희 씨는 좀 특별하게 알고 싶은 부분이나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잖아요. 어떤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나 혹은 좀 이것만큼은 좀 알아가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개인연금 많이 주고 네네. 연금 쪽으로 관심. 노후 쪽으로 좀 관심이 네. 있으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재테크에 더해서 노후 관련된 것까지 해서 제가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상담이 진행하기 전에 항상 제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여쭤본 것처럼 저희가 어쨌든 먼 곳에서 시간 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테크 관련돼 가지고 본인들께서 노후 관리나 혹은 지출 관리나 이런 거를 조금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는 제 소개를 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전화로만 상담을 했었잖아요. 1차적으로. 전화로만 했었는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왜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명감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 좀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관련된 자격증이나 어떤 능력을 가진 전문가인지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릴 거예요. 마지막 그리고 세 번째로는 MBTI 최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거 나오셨어요? 되게 차분하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아직 어색해서. 네, 생각이 안 나요. N, ENFP? P, 네, ENFP. 선생님 혹시 최근에든 혹은 이전에든 MBTI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떤 거 나오셨어요? ISTJ. ISTJ. 다시. ISTJ? 다시. 뒤에 또 짝대기 다시. 되게 디테일하네요. ISTJ는 뭐 다시 이름 뭐 최근에 한 건가요? 제가 최근에 한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꼼꼼하고 계획적이신가 봐요. 저는 ESTJ거든요. 자, 이거를 여쭤본 이유는 성격에도 16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돈에도 유형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돈의 속성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추천도 드리는데, 돈도 유형이 있어요. 본인들이 뭐 소비형인지, 뭐 지출이 심한 소비형인지, 아니면 재테크 유형인지, 공격형인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A부터 F까지 총 6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유형인지 조금 더 인지를 하고, 분명 한 2가지 정도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유형일 거예요. 뭐 절약을 잘하는 절약형이나 아니면 내가 좀 지출이 많은 소비형이나 이런 건 많이 아실 텐데, 뭐 광기형이니 공격형이니 도전가형 이런 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유형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고 부족한 거나 위험한 거면 좀 보완을 하면서 상담을 좀 듣다 보면 분명 도움이 되시고 이해하는 데서도 좀 많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간단하게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 상담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 소개부터 좀 드릴 건데, 돈에 관련돼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두 분. 너무 막연하지 않나요? 아니면 돈에만의 본인만의 가치관도 좋고요. 떠오르는 이미지도 좋고요. 단어도 좋고요. 있으세요? 많이들 보통 없으셔가지고. 많으면 그냥 많으면 많을수 좋겠다. 네, 그쵸. 거의 99.9%가 그 얘기는 꼭 하더라고요. 그럼
본인들이 생각하는 마인드는 잘 알겠고 본인들이 그러면 그 돈을 많이 갖고 싶으면 저는 솔직히 돈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단어도 있듯이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한 분야에 뭔가 좀 잘하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투자한 시간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연하게 돈은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많이 벌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돈에 관련된 지식은 거의 없는 게 조금 많이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개를 드릴 건데 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좀 어떠세요? 네. 네, 선희 씨 어떤 거 있나요? 없어요? 희영 씨 어떤 거 있으실까요? 없어요? 뭐 돈, 좋아. 그냥 좋다.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중복되지 않게 하나씩 한번 얘기해볼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갑자기 딱 해서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돈 이미지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떠오르는 단어도 없어요? 떠오르는 영화도 있어요. 영화? 어떤 거요? 기생충 같은 느낌. 되게, 네. 사회 비판적이시네요. 네. 있으세요? 네? 돈다발 돈뭉치. 다들 굉장히 직관적이시네요. 그죠, 네. 이 보면, 제 삶을 어떻게 보면 한 PPT? 한 장의 A4용지에 좀 담아 놓은 건데, 우선은, 저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나 2명의 막내로 태어났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일단은 몇 살 차이가 나 보이나요? 제 얘기는 돈에 관련된 얘기랑 하나도 벗어나질 않아요. 다 이게 돈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나이 제일 많이 나 보이나요? 몇 살 차이 나 보이나요? 얘기 잘 하셔야 돼요. 저 누나 다 듣고 있거든요. 몇 살 차이 나 보여요? 누가 첫째 같아요? 가운데, 예, 맞아요. 8살? 8살? 8살. 4살 정도? 네. 호연 씨는 어떠세요? 네, 늦둥이 맞습니다. 네, 역시 엄마의 눈은 틀리지 않아요. 네, 정확합니다, 역시.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누나들은 동남아가 9살, 10살 차이 나요. 제가 20살 때이고요. 9살 차이 나요. 납치를 친 거예요? 네, 이렇게 차이 나고. 그러면 저는 좀 엄마나 어머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조금 남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보통은 엄마 하면 좀 어때요? 고맙거나, 뭐, 헌신, 희생, 감사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혹시 여기서 다른 거 있으신 분? 다른 거 있을 것 같은데. 친구? 죄송함. 이거예요. 근데 왜 죄송하세요? 민서 씨는 왜 죄송한 마음이 있으세요? 받은 게 혹시 금수저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죄송스러움이에요. 왜냐면, 누나들을 출산했을 때는 자연분만 순산을 하셨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노산이잖아요. 노산이어서 제왕절개를 제가 가셨고 그다음에 출산하면서 너무 안간힘을 쓰시다 보니까 디스크가 허리를 좀 많이 다치셨어요. 만성이잖아요. 허리 한번 다치면 좀 회복이 쉽지 않잖아요. 아직까지도 디스크를 달고 사시고 실제로 저 태어나고 나서 어머니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아져서 저혈압에다가 막 픽픽 쓰러지시고 늘 좀 죄송스러움. 저는 물론 받았겠죠. 받았지만 어머니 건강이 너무나 약화되다 보니까 그런 좀 마음 아픈 걸 좀 가지고 있고 보통 언제쯤 처음 돈을 벌어 보셨나요? 언제 맨 처음 알바해 보셨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20살. 네, 어떤 일 하셨어요? 처음 일은? 서빙. 저도 서빙 했는데.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21살 학원에서 공부를 되게 잘하셨구나. 가외나 이런 거. 네. 어떤 거 하셨어요? 수학? 영어? 그때는 낮에 한 거라서 초등부 초등부? 어떤 과목? 전과목. 전과목. 어떤 거 해보셨어요? 맨 처음 일하실 때가 언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커피숍. 커피숍. 어떤 프랜차이즈였나요? 개인 카페? 제가 어릴 땐 별로 프랜차이즈 있으시지 그래요? 않아가지고요. 개인 좀 큰 카페 지금 개인? 약간 되게 대형이었는데 개인이었어요. 개인 카페. 네. 저도 카페를 3군데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민서 씨는 맨 처음 일했을 때가 언제였어요? 중2요? 소녀 가장이셨나요? 그건 아니고. 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을? 학교 끝나고 네. 주일 얼마. 써줬어요? 아시는 분이었나요? 그냥 어, 부모님만 있으면 진짜요? 대단하시네요. 보통은 20살? 빠르면 진짜 16살, 중3, 고1 때도 이렇게 알바하시는 분도 더러 있기는 해요.
저는 20살 때 처음 일을 했었고, 혹시 블랙스윈스라는 레스토랑 들어보신 분 없죠? 없을 거,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핫한 레스토랑이고, 뭐, 비랑 김태희가 나와서 광고한 레스토랑인데, 너무 이제 음식 맛이 없어서 좀 망한 레스토랑인데, 1층 100평, 2층 100평, 총 200평 매장이었거든요. 완전 대형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그때 시급이 5,000원이었어요. 10시간 정도 일을 했었고, 휴가라고 10시간 일을 해야 여기 있는 5만원짜리 하나를 받을 수 있는 제 일당이었죠. 근데 제가 보면 서빙 복장이에요. 저도 서빙을 했었는데, 너무 대형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거의 제가 맡은 역할이 1인 4역이었어요. 바쁘면 내려가서 빨리 계산도 해야 되고요. 화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데 화덕, 이거 피자도 밀어 넣어야 되고, 면 삶아라 하면 가서 갑자기 하는 일 놔두고, 면도 삶아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감조였는데, 10시에 보통 끝나야 되는데, 늘 일이 잔업일만 하다 보면 11시에 끝나기 일수였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시간이 초과가 되면 초과 수당을 받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그거를 안 줬어요. 이거 법적으로 걸리는 건데, 저는 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 정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약간 아닌 차별을 당했었거든요. 굉장히 분노하기도 했었고, 제가 이때 처음 20살에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근로소득에 비해서 내가 받는 소득이 너무나 적다 보니까 이때부터 저는 좀 인센티브나 우리 왜 인센티브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갈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하다가 일하신 분들은 369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가실 거예요. 게임 말고. 모르시려나? 알지 않아요? 민수 씨는 아시죠? 어떤 거예요? 맞아, 때려치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일을 하다가 6개월에 그게 한번 빵 왔어요. 왜냐면 초과 근무는 계속 하는데 초과 근무 수당도 없고 일은 몸은 계속 너무나 힘들고 집에 오는 시간이 거의 시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도저히 이래서는 정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차라리 더 대우를 잘해주고 알바비를 더 많이 주는 알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머리도 진짜 못 자르고 계속 이렇게 있었거든요. 정말 우연찮은 기회로 그냥 머리도 식힐 겸 미용실 갔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SNS 많이 활용하잖아요. 저는 이때 블로그를 이 블로그에 뭐냐면 머리를 자르고 계산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원장님께서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 해가지고 홍보 모델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머리는 공짜로 할 수 있는지 혹은 뭐 따로 알바비는 주시는지 이런 거를 제가 물어봤죠. 50만 원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냉큼 알겠다 하고 제가 20살 때 이제 레스토랑 알바랑 헤어 모델 하면서 한 100에서 150 정도 이렇게 수입을 벌어가면서 1년 동안 생활을 했었고 이후에는 남자들은 이제 다 보통 다 21살에 군대를 가는데 제가 뭐 군대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혹시 남성들이 군대를 갈 때 세 가지가 아예 끊기거든요. 완전히 거의 다 끊겨요. 뭐가 끊기죠? 네. 잘 아시네요. 네,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아니죠. 네. 알겠어요. 여자친구. 관계. 네, 관계죠, 관계. 네. 마지막 하나는 어떤 것 같으세요? 군대에서 막 그런 커리어나 이런 걸 쌓일 수가 없잖아요. 경험이나 경력이 끊기죠. 제 삶 자체가 이제 아버지께서도 사업을 크게 하셨고 지금도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2등이라는 걸 이 숫자를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늘 노는 거든 일하는 거든 1등만을 추구하셨고 그러시다 보니까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경험이랑 돈이랑 그다음에 경력, 돈, 관계가 다 끊기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끊기는 게 너무나 좀 억울했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건질 수 있다면 어떤 걸 좀 건져보고 싶으세요? 뭘 건질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어렵지 않은데 돈? 군인이 돈 벌 수 있나요? 타령하실 거예요? 아니 뭐 휴가 본인의 사장님이 머리 빡빡이 왔어요. 쓸 거예요? 안 쓰겠죠. 그럼 돈은 아니겠죠. 돈은 맞죠. 돈 안 되겠죠. 군대 그렇죠. 이거 뭐 공부? 경력? 그렇죠. 왜 군인들이 수능도 보고 실제로 자격증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저 또한 한국사 이런 거 막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경력도 이상한 부대였어요. 강철 부대 같은 거 한번 보셨어요? 좋아하셨나요? 안 보셨어요? 진짜 단 이런 거 보신 적 있잖아요. 옛날에. 네, TV별로 안 보시는구나. 경력도 안 됐어요. 관계는 더더욱 안 되겠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군인들은 그냥
순응하면서 군생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뭔가 남자들은 이제 인연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썩고 온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건강을 챙긴다고 하는데 너무 비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중에서 돈을 벌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본인들이 사장님이세요. 제가 말하는 게 알바로 왔어요. 이렇게 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빡빡이야. 누가 봐도 본인이요. 쓸 거예요? 안 쓰지 않을까요? 커피숍에 이렇게 왔어. 빡빡이가 왔어. 쓰실 거예요? 안 쓰죠. 이 미관상 안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휴가를 최대한 모았어요. 휴가. 45일 정도 모았었거든요. 네. 근데 뭐 되게 적은 일수였는데 보통 군인들이 첫 휴가를 나올 때 부모님이랑 식사를 하거나 여자친구나 친구들이랑 술을 먹거나 요거 중에서 거의 다 갈려요. 근데 저는 뭐 했냐면 제가 다 손에다 그렸잖아요. 뭐냐면 공사장으로 갔어요. 군인은 누가 써줘? 저도 안 쓸 것 같아요. 공사장 가서 그냥 흔히 말하는 막노동, 노가다 실제로 했었고 벽돌 짊어매고 시멘트 바르고 정말 막 다 짊어매고 그런 일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는 진짜 뭔가 돈이라도 내가 종잣돈이라도 없이 제대를 하면 뭔가 인생에서 너무 뒤처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군대에서 적금 든 거랑 그리고 45일 휴가 기간에서 30일 정도는 정말 일을 하면서 400만 원이라는 종잣돈을 마련해서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는데 제대를 하고 나서 가장 걱정하는 게 우리 복학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게 취업이나 막 이런 것들 되게 걱정 많이 하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재수였고요. 두 번째는 편입이었고 마지막은 그냥 빨리 취업하는 거. 근데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재수랑 편입은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공부는 진짜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취업인데 취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공장에 취직하는 것도 있고 빨리 졸업해가지고 취업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장은 돈은 당장은 많이 주는데 내 앞날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냥 빠르게 복학을 해서 취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한창 사이트를 뒤지다가 교내 사이트를 뒤지다가 조기 졸업 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 좀 했을 것 같나요? 못했을 것 같나요? 어땠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조교를 제가 도전을 해가지고 4학년 1학기 마치고 제가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기업의 인턴으로 처음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했고 제가 맡은 분야는 이제 신약개발팀을 해가지고 신약을 만드는 일을 했었고 3개월 이후에 100대1 경쟁을 뚫고 정직원으로 당당하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자, 근데 혹시 이 중에서 가장 좀 다급한 전화나 기억에 남는 전화가 있으신 분 있으세요? 있어요? 어떤 전화였어요? 병원. 경험이 다들 풍부하시네요. 제가 그 똑같은 주인공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기업이고 공무원이다 보니까 연구직인데, 9시에서 6시가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10월 7일 날 10시 23분에 전화가 와요. 근데 아버지예요. 전화 딱 받았는데, 지금 당장 빨리 병원으로 와 하고 바로 끊으셨어요. 병원 이름도 안 말해주고 병원으로 와 하고 끊었어요. 전화하니까 계속 통화 중이고. 이런 전화 받으면 좀 어때요? 좀 되게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정말 무슨 의학 드라마? 드라마나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 속에서 보던 그런 장면이 눈에 쫙 펼쳐졌었거든요. 병실에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낯익어요. 어머니셨고 산소 마스크 끼고 계시고 링겔 떨어지고 띠띠띠 하고 아버지는 어머니 손잡고 이렇게 계시고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깨우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니까 저를 낳고 어머니의 건강이 되게 안 좋아졌다고 하셨잖아요. 평소에도 어머니가 자주 좀 넘어지셔가지고 제가 무릎 맨날 까지니까 데이밴드 붙여주고 했거든요.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출근을 하고 집에서 출근을 하고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장을 보고 돌아오시는 길에 또 넘어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재수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 깬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머니께서 뒤로 넘어지신 거예요. 근데 뒤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엉덩방을 짚거나 보통은 손을 접지르거나 이렇게 좀 뭔가 탁 짚잖아요. 근데 그냥 균형 감각을 다 잃으셔가지고 그냥 넘어지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넘어지면 다행인데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하필이면 넘어지신 곳에 이런 주변에 돌뿌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허리를 실제로 찍으셔가지고 디스크 가뜩이나 안 좋은 디스크 거의 이제 허리가 거의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 앰뷸런스 타고 급하게 와가지고 치료받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수술을 뭐 5차례 정도 하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술비였어요. 그 당시에 505만 원이 찍혀있죠.
제가 제대를 하고 이제 갓 취업해가지고 이제 막 해서 모아놨던 돈이 실제로 5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병원비가 505만 원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의료보험도 있고 아버지도 일을 하시고 저도 일을 하고 가족들이 다 일을 하고 보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또 약간 맨 처음에 들었던 엄마 하면 늘 떠오르는 단어 좀 죄송스러운 감정이 계속 앞지르는 거예요. 내가 안 태어났거나 쓸데없는 생각이죠. 내가 안 태어났거나 혹은 내가 뭐 세상에 없었으면 엄마는 좀 건강하셨을 텐데 이런 죄송스러움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 500만 원 병원비 중에서 제가 실제로 400만 원을 빼가지고 아버지 손에 쥐어드리고 저는 병원을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하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일이 잡힐 것 같아요. 안 잡히겠죠. 예. 두 가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25살에 처음에 이제 일을 하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 터지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혹은 아버지가 경제권 있는 사람이 다치면 어떡하지? 우리 집 정말 엄청 찢어질 강함이 이거 어떻게 하지? 투잡을 떼어야 되나? 생각이랑 동시에 앞으로 결혼도 하고 싶고 집도 사야 되고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걱정과 고민이잖아요. 물론 이제 집을 구하신 분도 있고 하지만 뭐 노후 자금이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개인연금을 해야 되는지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의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비하는데 제가 200만 원 받았거든요. 세후. 근데 이 급여 받아가지고 언제 이런 모든 큰 이벤트를 준비를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찾아봤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게 들어갔었는데 제일 연봉이 높은 지역. 당연히 서울이잖아요. 저도 서울 태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0군데 제가 입사 지원서를 냈고요, 실제로. 8군데는 그냥 광탈이었어요. 심지어는 2군데는 제 거 이력서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2군데 합격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운 좋게도 한 군데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이게 외국계 마케팅 회사였거든요. 외국계 마케팅 회사인데 제가 여기를 지원한 또 이유도 있었겠죠. 왜 지원했을까요? 보통은 다 급여잖아요. 월 급여. 근데 이 회사는 마케팅 회사다 보니까 마케팅 건수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만큼 더 돈을 벌어갈 수 있다는 그런 너무 그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와가지고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에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첫 달에 월급이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제가 완전 전공이랑 무관하잖아요. 심리학 개발팀에 있다가 마케팅 완전 처음 하는 일인데 150만 원 받았어요. 200만 원이었잖아요, 세후. 되게 좀 약간 진짜 좀 되게 허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어쨌든 집 회사 열심히 일했는데 150, 결국에는 250, 300, 400. 300에서 400 정도 버는 사람이 됐어요. 보통 급여가 200으로 가정을 할게요. 200만 원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200만 원을 받다가 그 다음 달부터 100만 원이 오른다고 하면 혜영 씨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저축 말고, 재테크 말고. 쓰라고 했을 때, 소비를 하세요 했을 때 100만 원이 급여가 더 올랐어요. 다음 달부터 300씩 받아, 200 받다가. 일단 기분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잖아요. 어떤 것 좀 하고 싶어요? 어떤 거 하고 싶어요? 구체적인 그냥 딱 지금 만약에 제가 그냥 지금 300만 원 드릴게요 하면 뭐 하고 싶어요? 네. 악기가 있는데. 악기? 어떤 악기? 기타 사고 싶으세요? 허니 씨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급여가 100만 원 늘었어. 이 100만 원 오로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실제로. 저축 다 하고 100만 원. 뭐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계속 그렇게 벌 계획이라면 네. 차를 사. 차. 실제로.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갑자기 수중에 100만 원의 소득이 늘었어요. 쭉 만약에 네, 그렇게 한다 가정할게요. 차를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네. 제가 그냥 물건 같은 거? 차, 기타네요. 다른 재산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려고 하시는데 좋지 않아요. 좋습니다. 뭐든 되는 좋아요. 제가 300만 원 정도 버니까 서울에 제가 제일 빨리 취업했었어요. 제 또래 애들 다 재수하고 삼수하고 제가 제일 빨리 일했었는데 저는 어떤 거 했냐면 사고 싶은 것도 뭐 좋았는데 저는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저만 이제 늦게 서울 올라왔다 보니까 만나면 뭘 먹자 하면 항상 애들이 저거 말고 딴 거 먹자 혹은 저거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친구들 만날 때 제가 밥을 다 샀었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 왜냐면 내가 주변을 좀 챙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400만 원 정도 벌고 300 넘어가니까 이거 본격적으로 좀 재테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주식 해보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직.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 주린이도 안 되다 보니까 책을 5권 읽었었고 재테크 세미나도 가고 유튜브 강의도 듣고 뭐 101 클래스, 뭐 101 클래스 그런 것도 실제로 돈을 주고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래 실제로 주식도 하고 투자를 막 해봤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 이런 정말 악순환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 조금 수익 본 거는 조금 수익 보고 나중에 손해 많이 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영역에는 모든 영역에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저 같은 전문가 혹은 뭐 아프면 의사한테 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전문가한테 맡겨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뭐 신기하겠지만 저도 4년 전에 제가 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래서 딱 만났는데 그 전문가분, 그 팀장님께서 얘기를 하다가 좀 친해졌거든요. 친해졌는데 어떤 얘기를 좀 하셨었냐면 자기가 나이가 29밖에 안 되는데 집이랑 차랑 결혼을 다 끝내놨대요. 이것도 엄청 대단하잖아요. 되게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저랑 나이가 제가 그렇게 얼마 안 나이인데 근데도 집을 샀다는 거에 좀 약간 좀 충격이었거든요. 집을 샀대. 물론 뭐 대출해서 집을 샀겠지. 근데 수도권이었대요. 수도권 서울인가? 물론 서울은 아니었어요. 경기도였는데 대출 없이 집을 샀대요. 여기서 저는 약간 좀 의아했거든요. 원래 잘 사나? 뭐지? 대출을 어떻게 집을 사? 저도 집을 갖고 있는데 저도 대출을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친해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신현님 그러면 제가 좀 못 믿을 것 같은데 뭐 뭐 매매 이런 거는 말고 얼마나 도대체 버시길래 대출 없이 집을 사셨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뭐 돈 1,000만 원 보세요? 라고 제가 뭐 여쭤봤거든요. 많이 친해지고 나서야 뭐 초면에 뭐 급여를 뭐 얘기하는 거 아니고 뭐라 얘기했냐면 급여를 공개해 줄 수 있는데 급여를 공개하면 아마 주원 씨는 지금 일을 못 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어떤 기분 들어요? 약간 장난하나? 도발?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에이 거짓말 좀 치지 말라고 급여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줬어요. 한 번 더 묻더라고. 진짜 괜찮냐고. 진짜 괜찮다고 보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얼마였을까요? 제가 한참 이렇게 봤어요. 포토샵 한 거 아니죠? 그래서 한 거 아니니까 뱅킹을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0이 하나 더 있었어요. 0이 하나 실제로. 나는 죽어라 쇠가 빠지기를 해야 300, 400인데 이분은 3, 4천은 아니고 뭐 1200, 1300, 800, 900 이렇게 보니까 호장 나랑 나이 차도 별로 안 나는데 불과.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기업 다닐 때는 3개월 동안 제가 그래도 일을 하면서 찾았다 했잖아요. 이번에는 진짜 눈을 감으니까 월천밖에 머리 안 떠오르다. 월천, 돈 1,000만 원. 누구나 바라는 연봉이잖아요. 연봉, 이런 억대 연봉들이.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이번에는 진짜 한 달 만에 그 팀장님 쫓아다니면서 진짜 뭐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내겠다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냐. 왜냐면 남의 돈을 관리하고 이런 돈을 관리하는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 급여를 보는 순간 저는 이제 다른 거는 머릿속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막 하기 시작했었고 지금은 이제 일한 지 4년 차가 됐고 뭐 물론 외부 수상이나 재테크 세미나나 강의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일단 제 AP예요,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뭐 어떤 걸 좀 여쭤보냐면 20살, 21살, 뭐 아까 16살도 있었죠. 돈을 벌기 전후 본인들은 좀 어떤 생각이 좀 있으셨어요? 벌기 전이랑 벌기 후랑 돈에 대해서 다 생각하는 입장이 분명 다를 거거든요. 뭐 같은 분도 있겠지만 대개는 달라요. 벌기 전에는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고 벌고 후에는 좀 어떤 생각 하셨어요? 18살에 했다고 했잖아요. 네. 엄마 몰래 한 거였거든요. 네. 약간 사춘기고 그래서 네. 부모님 주는 용돈은 좀 부족하니까 약간 철없이 네. 그냥 그랬었던 거라 전 좀 이제 2000년도 전이에요. 네. 2000년도 전이에요. 와, 네네네. 그래서 엄청 동안이시네요. 시급이 제 기억에 1,800원? 나 너무 창피하다. 아니요, 와. 아까 5,000원이라서 네.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1,800원이고 6시간 해가지고 한 달 하고 나니까 이제 일요일 하루 쉬고 한 달 하고 나니까 30만 원? 더 놀라운 거 소름 끼치는 거 알려드릴까요? 시급 1,800원 나왔었죠? 네.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군 생활할 때 시급 얼마인 줄 아세요? 237원이었어요. 2014년 기준. 많이 받으셨네요. 3만 원 막 이렇게 받으셨죠? 그러니까 저 그랬었기 때문에 딱 돈을 받고 났는데 이제 그 돈을 이제 제 마음대로 이제 썼죠. 네. 원래 네네. 그때는 막 학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막 학원 잠깐 갔다가 아프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돈을 너무 30 얼마밖에 못 받아. 그 시절에도 30만 원은 큰 돈이 아닌 거예요.
18인데도 와. 제가 생각할 때 한 달 내내 일을 했는데 30만 원밖에 안 돼? 이 생각에 딱 한 달 하고 그냥 그만뒀거든요. 어. 다 쓰긴 다 썼죠. 그냥 네. 30만 원 옷 두 벌 사니까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저희가 제가 19살 때부터 저희 집안이 좀 어렵긴 했는데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빠가 사업이 안 돼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진짜 아르바이트 그거 해가지고 돈 30만 원 막 그런 생각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집은 힘들고 나는 돈 내가 벌어야 되는데 맞아요. 너무 신경질이 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받는 일로 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백화점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래도 아르바이트 하면 100만 원 이상 그쵸. 있어서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고 뭐 돈 벌고 저는 사실 돈 버는 건 진짜 힘든데 네. 사실 쓰는 거는 진짜 한순간이고 그리고 사실 내가 한 것만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나의 가치보다는 좀 적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돈을 어린 벌긴, 나이에. 내가 뭐 열심히 벌어서 가치 있겠어 이런 생각보다 전 좀 마인드 성격이 좀 그게 좀 일반 사람들하고 조금 틀린지 좀 불평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렇게 이거밖에 못 받아? 약간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왜 일반 직장인들이 6시만 바라볼까요? 저도 지금 제 고객도 맨날 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맨날 같이 하는 팀장님 빨리 5시 기다려요. 5시 퇴근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뭔가 좀 왜 퇴근 시간 바라볼까요? 일반 직장인들이. 뭐 받는 거에 비해서 일할 맞죠? 때 너무 길고 네, 저는 지루하고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살 때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첫 알바다 보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되게 잘 하고 싶고 아버지가 일하는 것도 1등으로 하라고 맨날 뭐 네가 거기 집 사장인 것처럼 일을 해줘라라고 맨날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이 레스토랑의 오너다라 생각하고 일을 했었어요. 일을 했었는데 제가 불만이었던 거는 직장이든 알바든 같이 일을 하는 또래가 있잖아요. 동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와 새가 빠지게 하는데 놀고 휴게실 가서 쉬고 있어. 근데 우리가 받는 급여는 똑같죠. 저는 그걸 20살 때부터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모든 직종에 적용을 해야 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솔직히 내가 더 잘하고 하면 돈을 더 많이 받는 다음에 더 잘하지 않을까요? 그 업무가 괜찮고 하면.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서 저는 이 생각이 저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혼혜 씨는 좀 어떤 전후 차이가 좀 어떠셨어요? 벌기 전이랑 후랑. 첫 알바는 단기성으로 우주 3조 아, 예. 있었거든요. 그때는 대학생이고 하니까 네. 평일에는 할 수도 있고 방학에 대학생들 방학이 2달 정도 있으니까 그때 시점이면 이제 중고생들이 시험 기간이 와요. 네.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그 시험 준비하는 그 자율학습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감독할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하루에 2시간씩 가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내가 필요한 용돈은 내가 벌어야겠다. 잠깐이라도. 네. 근데 생각으로 그냥 가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만족스러웠나요? 받는 페이가? 네,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역시. 시급이 5,000원 그때는 5,000원이었으니까 그래도 받았었고 제대로 이제 좀 1년을 기간을 두고 일을 한 거는 휴학을 하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등록금 한 학기 정도는 좀 벌어놔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때도 이제 15,000원 계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부랑 중학교 2학년 수학 말 되게 안 들을 나이잖아요. 네. 힘들었겠다. 숙제도 안 하고 그죠? 그래도 제 맡았던 애들은 좀 착해요. 착실했어요. 거의 다 해오더라고요. 가회만큼 좋으면서도 힘든 알바가 또 없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A들은 정말 케바케더라고요. 그쵸. 그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솔직히 힘들잖아요. 애들 힘들죠. 한다는 게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딱 일 마치고 들어왔을 때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이만큼의 소득은 생기는구나 하는 그런 뿌듯함이 그때는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1년을 보내고 돈을 모으고 딱 한 학기 등록 딱 냈을 때 그 짜릿함. 짜릿함. 성취감을 맛보셨네요. 그건 굉장히 부자들 DNA 갖고 계시네요. 같이 물어보는데 이렇게 좀 다르죠? 어떠셨어요? 저는 원래 길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냥 공부를 끝내고 아니, 그냥 일하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자. 근데 이런 분들도 좀 잘 모으시기도 하거든요. 각자 여러 가지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저도 앞서 말씀드린 거고, 저는 좀
돈 하면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는 어떠냐면 저는 좀 많이 절박했고요. 뭐 엄청 가난한 것도 아니고 엄청 유복한 건 아닌데 그냥 그런 거 있죠. 그냥 돈이 생기면 일단 안 썼어요. 안 쓰고 제가 무조건 모았어요. 좀 모르겠어요. 그냥 지갑에 돈에 꽂혀 있는 것만 바라만 봐도 너무 행복한? 그래서 아빠한테 혼나기도 했어. 돈떡 걸린 애 마냥 왜 이렇게 좋아하냐. 주식하고 싶다 해서 진짜 막 그 돈 다 뺏길 뻔한 적도 있고요. 아버지가 주식으로 8천만 원 날리셨거든요. 그래서 주식하면 호적을 판다 했어요. 그럴 정도로 되게 좀 그런 안 좋은 선입견도 갖고 계시는데 좀 절박하기도 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이걸로 저는 거의 99%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제 커리어 좀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만드시는 거 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제 버전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종합금융투자자산관리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 경력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지금은 금융 쪽 일을 하고 있지만 한의대에 한약을 전공을 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졸업에 성공하고 나서 보건복지부 소속의 한국한의학진흥원이라는 니콤이라는 이제 재단에서 일을 했었고 1년 정도 일을 하고 어머니 일 겪고 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했었던 게 이제 서포트웍스 코리아라는 영국에 본사가 있는 마케팅 회사에서 CMO라 해가지고 마케팅 부문에서 1년을 정도 커리어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인카금융이라고 금융업에 일을 뛰어들었는데 MDRT라는 단어는 다들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은데 밀리언 달러라는 단어는 들어봤잖아요. 밀리언이라 빌리언이를 하잖아요. 백만장자, 억만장자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금융 상위 1%를 일한 지 1년 만에 찍었다는 거예요. 뭐 단순하게 일을 잘했다고 제가 자랑하려고 적어놓은 타이틀은 아니고요. 단 한 건의 고객 민원이나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뭐 일을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다 박탈이 돼요. 물론 이건 실제로는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박탈을 당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이 타이틀을 일하면서 가지고 있으므로 뭔가 제가 고객에게 깨끗하고 청렴하게 일을 했다는 단증하는 사례로 되게 명예롭게 갖고 있고요. 이후에는 근데 1% 하면 좀 어때요? 1% 하면 되게 높아 보이고 되게 엄청 좀 좋은 업적이잖아요. 좋은 그런 거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주변에 그 1% 분들이 제 기준에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 보자. 뭐 나의 유리천장은 어딜까? 해서 올라가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상위 0.5%로 해가지고 회사 임원 타이틀, 마케팅이사라는 타이틀을 취득을 했고 그리고 2020년에는 한국투자증권에 제가 증권사에 같이 위촉을 했고요. 이후에 2021년도에는 시사매거진에 올해 금융이 선정이 됐고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는 증권사랑 보험사에서 팀장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격증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격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민 씨? 중요하다, 형식적인 거칠하다, 필수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수적인 거다. 선희 씨는 자격증이 어떻게 생각해요? 필수적이다, 무조건 따야만 한다, 그냥 거칠하다, 뭐 없어도 크게.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상담할 때 쓸 때요? 아니면 진짜? 그냥 지금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 필수적인 거. 많으면 많았어요. 다다익선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 두 분은 필수, 한 분은 그냥 후자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 상담 이제 컨설팅으로 왔는데 2명이 온 거야. 뭐지? 저랑 똑같이 설명 다 했어. 이까지는. 근데 저는요, 보시다시피 10가지가 있는 사람이고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은 100가지가 있어요. 자, 누구한테 컨설팅 맡기고 싶어요? 이분? 이분이겠죠. 전 나가겠습니다. 네. 누구한테 맡기고 싶으세요? 누구한테 맡겨요? 선택권을 줬어, 우리가. 자, 고르세요. 이렇게 초이스권을 줬어. 누구한테 맡고 싶어요? 100가지, 10가지.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네. 충만 높구나 선택하기는 좋고. 선택을 해야 돼, 근데. 네. 100가지? 오케이. 저도 나갈게요. 네. 거치대가 이분인가요? 네. 그럼 수능 끝났어요. 네. 농담이고, 근데 저가 이거 실제로 고객한테 해요. 근데 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요. 10명 중 한 7명. 그럼 저는 진짜 아이스브레이킹 되게 다 웃으셨잖아요. 저는 나갈게요. 저 다음 미팅 갈게요. 하면, 잠시만요.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론, 이제 자격증 개수로만 봤을 때는 이분이 더 많이 했죠. 그리고 지식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금융, 경제, 경영학과 교수님이 제일 투자 잘해야 되고 주식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진 않죠. 안 중요하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어떤 말씀 좀 드리고 싶으면 중요하죠. 중요한데 최소한의 자격이라 생각해요. 그래야 말 그대로 자격증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많이 없어도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10가지나 딴 이유는 보면 뭐 다들 아실 법한 자격증도 있고 모를 법한 자격증도 있는데 다 금융 자격증이에요. 증권, 펀드, 투자, CFP, AFPK, 뭐 종합금융투자자산관리사, 생명, 손해, 변액, 다 보험 자격증, 퇴직연금 자격증 이렇게 총 10가지를 취득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자격증조차도 없으면 고객 앞에서 이렇게 상담할 수 있기에는 좀 부끄럽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고 지금도 준비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를 취득을 했고 자격증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실전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전 전문 교육과 과정 이수에 제가 목숨을 걸었어요. 보시면 자격증 10가지인데 교육과정은 21죠. 그래서 1번부터 21번까지 총 정말 많은 교육과정을 이수를 했는데 12번부터 21번은 오늘 다루진 않을 거예요. 왜 안 다룰까요? 보면 뭐 법인, 재무제표, 상속 증여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자들 실제로 현금 30억에서 50억 이상 갖고 있는 부자들 관련된 플랜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도 아니잖아요. 아쉽게도. 그래서 요거는 궁금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진행은 하지 않을 거고 보통은 1번에서 11번 중에서 많이 좀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요즘은 뭐 3번이나 6번이나 7번 혹은 11번 이런 거 좀 많이 질문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중에서 궁금한 거 한 개에서 혹은 두 가지 있으실까요? 하고 그냥 보세요. 실제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네, 있으세요? 6번. 6번, 그쵸? 6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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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약분이 모르겠어요. 10번? 수익률 관리. 그쵸. 다 수익률이죠. 맞죠. 그때 안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수익률 6번, 7번 관련된 해가지고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할게요. 근데 진행하기 전에 제가 요거 끝나면 뭐 한다 했죠? 머니타입 진단지라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돈의 성향을 갖고 있는지 한번 해볼 건데 아마 MBTI는 많이 해보셨어도 요거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실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건데 그리고 이때부터는 노트북을 켜요. 실제로 같이 진행을 합니다. 자, 미리 상담하기 전에 제가 쓸 자료들 다 펼쳐놔요. 다 펼쳐놓고 덮어놓거든요. 자, 보시면 머니타입 진단지를 해가지고 실제로 A부터 F까지 총 6가지 유형이 있죠. 도전과형부터 절약형까지. 이걸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하는지. 일단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일단은 현영 씨는 어떤 게 어떤 게 어렵다고 하셨죠? 투자하는 거? 보통은 이게 어려운 게 없는 게 얘기를 조금 하다 보면 대다수가 걸리는 저는 이걸 하기 전에 항상 맞추고 들어간다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여기서 만약에 안 맞추면 저는 그냥 덮고 나가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다 맞춰요. 어떻게 말하냐면 보통은 A, B, C 혹은 A, B, F가 중에서 한두 가지 꼭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내가 정말 많은 사람을 저는 뭐 많이 해보긴 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을 상담을 해왔고 너가 앞에 있는 사람이 전문가다 보니까 이 정도로 자신 있고 그러니까 전문성을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F 혹은 A, B, C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없으면 나갈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하고 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게 제가 질문지를 읽어드리면 점수로 말씀드리면 되세요. 얘가 3점이고 보통이 2점이고 아니요가 1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객관성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A부터 F 중에서 바로 시작을 할게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셨죠? 아, 맞죠? 자, 네. 안녕하세요. 보고하는 거예요. 네, 보고 안 보고 어떻게 하시나요? 불러주시죠. 말씀드릴게요. 아니. 자,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하나씩 다 부르는 거예요. 네, 자, 1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냥. 주변에서 진취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리고 점수 다 해서 나중에 합산하시면 돼요. 2번.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3번. 어떤 일에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4번. 나는 호기심이 많은 편이다.
5번, 나는 결단력이 있는 편이다. 6번, 나는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해 거부감이 적다. 자, B 갈게요. 자, 나는 나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에 대한 계산이 빠르다. 2번, 나는 돈을 많이 불리는 방법에 대해 스스로 알아본다. 3번, 나는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등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 4번, 나는 금융 흐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편이다. 5번, 나는 계산 없이 무모하게 투자하지는 않는다. 6번, 나는 기본적으로 숫자에 강하다. 자, C 갈게요. 나에겐 저축보다 지금 당장 행복한 게 더 중요하다. 나는 계획한 예산보다 초과해서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쇼핑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나는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가 많다. 나는 당장 사고 싶은 것은 꼭 사야 직성이 풀린다. 힘들게 일하는 나에 대한 보상으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 D형, 나는 로또나 가상화폐 등에 관심이 많다. 2번, 나는 소액 투자로 큰 수익이 나는 아이템에 관심이 많다. 3번, 나는 투자 기회가 닿으면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4번, 나는 리스크가 있어도 빨리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에 관심이 많다. 5번, 나는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많지 않다. 6번, 나는 가능성이 보이면 앞뒤 생각하지 않고 투자하기도 한다. 네, 그리고 2형 갈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부탁할 때 거절을 잘 못한다. 금전적으로 손해보더라도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귀가 얇은 편이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적도 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는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F형, 나는 지출에 대해 꼼꼼하고 계획적인 편이다. 나는 저축 금액이 쌓여가는 것이 재밌다. 쇼핑을 할 때 항상 미리 계획하며 충동 구매를 피한다. 나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저축 없이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불행해질 것 같다. 나는 신상품이라고 무조건 구매하지는 않는다. 자, 합산해 주시면 돼요. 다 하셨나요? 어떤 게 제일 높은 점수 하나랑 제일 낮은 점수 하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일 낮은 거. A가 제일 높고, 네. 제일 낮은 거 E요. 2요.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쵸. 제가 말한 거 A, B, F 중에 세 가지, 두 가지 나오면 다 맞췄죠? 네. 이렇게 한번 생색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진짜 애들이 좋아해요, 실제. 왜냐면 20대 애들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근거랑 이렇게, 그리고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되게 그런 거에서 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다 하셨나요? C가 제일 높고 네. F가 제일 낮고, 전형적인 소비형 스타일이시네요. 자, 보면 A가 제일 높고, E가 제일 낮고, 그리고 C가 제일 높고, F가 제일 낮고. 여기서 저랑 함께 컨설팅을 했을 때, 누가 제일 잘 따라오고, 돈 관리 잘하고, 재테크를 잘 할 수 있는 유형일까요? A에서 F 중에서. 절약형? 절약형.
현 씨는 어떤 유형일까요? 이형? E형, 관계형. 아, 나랑 관계. 네. 자, 했다 가정을 할게요. 본인은 어떤 스타일, A형에서 F형 중에서까지 해서 어떤 유형이 가장 저랑 같이 컨설팅 진행했을 때 돈을 빨리 벌고 잘 실천해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이형이요? B, 재테크형, 재테크니까. 자, 뭐 B도 나오고, 뭐 F도 나오고, 뭐 E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정답은 도전가형. 자, 이게 근데 실제로, 자, 이거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그냥 이제 섞어서 말할게요. 설명도 드리고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뭐가 정답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저는 도전가형이라고 단호하게 말해요. 저는 실제로 도전가형 16점이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어쨌든 세일즈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클로징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전가형에 다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도전가형을 보시면요. 이 중에서 요 선택지에서 정답이 있어요. 몇 번 몇 번이 가장 중요할까요? 1번, 3번? 1번, 3번. 몇 번 몇 번일까요? 네. 2번. 2번, 2번. 네. 또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정답이 없으니까 2번, 말하겠죠? 4번? 2번, 4번. 3번, 5번? 3번, 5번. 오, 정확합니다. 실제로 3번, 5번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이 나갔어요. 여러분이 무슨 뭐 교육하러 나간 사람이에요? 강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 앞에 앉아있는 고객은 3번, 5번이 제일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단언코는 3번이지. 근데 사람들이 전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3번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도전가형이 했잖아요. 그럼 전 뭐라고 얘기하면 부자가 될 DNA를 많이 갖고 있다. 실제로 정말 잘하실 분이다. 남들보다 한 발, 두 발 앞서 계신다. 실제로 말씀을 드리고 3번, 5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3번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목표 잘 세우시죠. 잘 세우는 편이죠. 실천도 잘하죠. 목표가 있어야 잘 세우는 거죠. 만약에 3번이 1점이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목표 흐지부지 하죠. 뭔지도 모르겠죠. 왜냐면 돈 이런 거 신청한 재무DB 특징이 뭐냐면 뭔가 이제 하고는 싶은데 막연함만 갖고 있다 보니까 목표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실천이 안 되거든요. 너무 쉽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고 5번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저 뭐라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실제로? 제가 한 1000명 정도 상담을 실제로 했는데 다음에 할게요. 다음 달에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기회되면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연락 온 사람 몇 명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10%. 없어요. 있다 해도 없다 합니다. 그게 실제로 없어요. 없어요. 무슨 선거 절차를 하는 거냐면, 고민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리고 우리 실제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고민해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고민해가지고, 깊게 고민해가지고, 뭔가 실천하고 행하는 것보다도 그냥 까먹거나 망각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실제로.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절 처리를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까지 말씀드리냐면, 5번도 너무 다 중요하고, 근데 5번 왜 결단력이 없냐면, 큰 거로도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재테크를 물려받아서 하거든요. 선생님은 부모님 손자 어디 갔어요? 은행 갔잖아요. 맞죠? 그리고 뭐 하라 했어요? 그 돈 잘 모아서 부동산 투자해라. 자, 근데 지금 적금금리나 예전 그 부모님 시대랑 재테크에 대한 시대적 배경 자체가 완전 딴판이 됐죠. 재테크도 트렌드거든요.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5번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제 인생, 이건 실제로 맞아요. 제 인생 모토가 저지르고 수습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왜 5번을 못하는 줄 아세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놈의 완벽주의자적인 그러거든요. 100% 되면 할 거예요. 100% 없어요. 그냥 설사 돌아간다 하더라도 실천을 하고 수습하는 게 저는 맞다 생각.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뭐 이거는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반대로 제일 못 따라올 유형. 내가 너무 힘이 드는 유형.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컨설팅 해주고 맞춤 포트폴리오 해드려도 힘든 유형이 있겠죠. 심지어는 선희씨 답이 없네요. 그냥 죄송한데 제가 그냥 안 받을게요. 라고까지 얘기한 적 거의 없어요. 없지만 여기까지 얘기할 정도로 되게 힘이 드는 유형은 무슨 유형일까요? 돈을 흥청망청 쓰는 소비형일까요? 아니면 어떤 유형일까요? 어떤 거 같으세요? 절약형? 안 쓰니까 투자도 안 할 것 같아서 어떤 거 같으세요? 관계형? 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관계를? 그에 대한 투자. 투자 관계에 멀매일 것 같다. 네. 재현 씨는요?
우리가 저는 관계형. 관계요? 아까랑 관계형 제일 잘한다고 생각보다. 아, 우리 말잘 듣고 잘 따라올 것 아. 같아서 얘기했는데 지금 또 관계형. 또 밖에서 만난 사람이 맞아요. 실제로 정답. 그리고 뭐 정답이 없다 하지만 저도 정답. 왜냐면 여기 E형에서도 선택지에 정답이 있죠. 뭘까요? 귀가 얇은. 맞아요. 한 개 더 또 있어요. 다른 사람 부탁할 때 거절을 못한다. 뭐 그것도 많은데 저는 4번, 5번. 근데 5번인 경우도 덜어 있긴 한데 보통 다 4번이죠. 근데 4번도 저는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E형이 지금 E형 지금 13점 넘는 사람 없죠? 안 넘었죠? 나 13점까지 안 되죠. 9점 정도죠. 저는 실제 뭐라 말씀드리냐면 E형이 13점이 넘어가면 말씀을 드려요.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왜냐면 실제로 이적만에 나온 것 치고 계약 유지면이나 아니면 클로징이나 계약면에서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많이 어떻게 보면 내려까요. 그래서 귀가 얇은 거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니 귀가 얇고 하니까 남들이 이거 사라 주식하면 사고 이거 하라 했을 때 잘 듣는데 또 떨어지거나 그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오고 다른 거 찾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얇은 거는 재테크 교육, 금융 교육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잖아요. 그죠? 경제 과목 이런 거 선택하지 않아서 따로. 그런 것처럼 전문가를 못 만났고 그런 상황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귀가 얇을 수밖에 없다. 근데 줏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5번. 돈을 빌려주면 못 받는 적도 있다. 저는 부모지간에도 돈 빌려주지 말라 해요, 실제로. 그리고 돈을 정말 빌려줘야 된다면 그냥 그 돈 잃는다 생각하고 빌려줘라. 라고 얘기를 해서 E형 중에서는 귀가 얇은 편이 제일 좀 견제를 해야 된다. 그럼 실제로 E형이 생각보다 많아요. 재무 DB 애들을 만나보면.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리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도전가형 A형, B형 혹은 F형 많이 있으신데 지금 E형 또 많이 오늘 처음 알아셨을 거예요. 보통 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형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이런 돈의 속성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인지를 하고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분 다 뭐 도전가형, 뭐 소비형 이렇게 나오셨는데 요거를 인지하고 이제 제 메인 상담으로 들어갈게요. 하고 요 모니터의 진단지는 이까지 설명하고 끝이 납니다. 닫고 그리고 이제 본 상담을 시작하는데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문하는 거 괜찮아요. 질문 주시면 좋아요. 자, 세 분이서 오늘 나오셨는데 결국에는 뭐 지출 관리든 목돈 마련이든 뭐 노후 자금이든 다 재테크를 잘하면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이게 뭔지는 알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작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실제로 주식을 많이들 들어가시는데 주식 용어도 제대로 모르고 심지어는 매수 매도란 용어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건 되게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테크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뭐예요? 재테크가 뭔지 물었어요. 학교 후배나 동생이나 혹은 자녀분들이 자녀가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엄마 재테크가 뭔데? 라고 했을 때 뭐라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 써야 될 돈이 네. 생기는데 그거를 그 돈을 만들기 위한 방법? 만들기 위한 방법. 사실 재테크가 뭐예요? 라고 동생이 물었어요. 언니 재테크가 뭐야? 돈을 버는 도구. 돈을 버는 도구. 혜영씨. 네. 돈의 기술. 여러 가지 나오죠. 맞아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재물제자 테크에서 일단은 합성어고 돈을 불리는 모든 기술을 말해요. 도구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고 재테크 하면 크게 재테크는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모으는 재테크가 있고요. 지키는 재테크가 있어요. 그리고 재테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 있어요? 혹시 어떤 거 있어요? 재테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재테크. 주식. 주식.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펀드. 네. 또 우리나라 사람들 80% 맞아요. 부동산. 또 뭐 있어요? 이게 다인가요? 적금. 적금도 뭐, 저축은 그냥 아니에요. 저축은 그냥 용어고 또 뭐 있어요? 달러 있고 뭐, 코인도 있고 뭐도 뭐 있어요? 아트라 해가지고 그림의 예술도 있죠. 등등 너무나 많은 재테크들이 이렇게 있고 셀 수도 없이 많고 재테크 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애가 있는데 일반적인 재테크는요 모으는 재테크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으는 재테크랑 지키는 재테크를 같이 할 거예요. 그럼 더 좋지 않을까요? 맞죠? 그럼 이게 뭐냐면 자산 관리란 거거든요.
자산 관리는 뭐예요? 자산 관리는 뭘까요? 목표를 네. 목표를, 목표를 달성하는 것? 네. 목표를 달성하는 것. 자산 관리는 뭘까요? 재테크보다는 조금 더 진중한 의미로 느껴지죠. 어떤 의미일까요? 미래에 내가 살아있는 기간과 그 이후까지. 거의 90%까지 정답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이것도 말 그대로. 자산 관리하는 거. 맞아요. 자산 관리하는 건데, 제가 90%, 거의 90점짜리 정답을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전반에 걸친 돈을 관리를 하는 건데, 단순하게 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차, 집, 그러니까 자산, 돈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재산적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흔히들 부러워하는 부자들은 이 세 가지가 꼭 있었어요. 어떤 거냐? 첫 번째는요, 언제예요, 언제? 기간을 말해요, 기간. 자, 1년 뒤에 네가 필요한 돈인지, 지금 당장 다음 달인지,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인지, 노인지. 두 번째는요, 어디에? 목적을 말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그래서 어떤 상품을 활용할 건데. 금융상품을 활용할 거 아니에요? 적금이든, 주식이든, 뭐 연금이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비유를 제가 들어드리면, 재테크는 그냥 단거리성이에요. 단거리 달리기라 하고, 단기적인 재테크라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당장. 그러면 자산관리는 뭘까요? 반대로. 장거리겠죠. 흔히 그냥 저는 마라톤이라 말씀하거든요. 우리 뭐 100세 시대를 하니까 100km 마라톤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단거리 달리기 잘 하려면 뭐 하면 돼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100m 달리기 잘하려면 뭐 하면 돼요? 전력 질주하면 되잖아요. 그냥 막 달리면 돼요. 생각 없이 막 달리면 되고. 두 번째는 총소리 그냥 빨리 들으면 돼요. 근데 마라톤은요, 장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계속 42.19를 달릴 수는 없잖아요. 맞죠? 숨 안 참고. 장거리 마라톤, 항상 옆에서 띄워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페이스메이커로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금융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잠시 쉬어가야 하는지, 돌아가야 하는지, 금융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릴 거고, 그리고, 가정을 해볼게요. 세 분 다 그냥 미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혹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로 말씀해주세요. 아까 차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거는 이제 잠깐 100만 원. 100만 원? 지금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소원 들려드릴게요. 없어요? 갑자기. 자, 이렇게 집 좋아요. 집으로 할까요? 그러면 오케이, 집으로 할게요. 자, 집으로 할게요. 자, 이거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1번 집은요, 모델하우스에 그냥 말 그대로 모델하우스고요. 2번 집은요,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와 원하는 자재, 원하는 평수 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내가 설계사 마냥 맞출 수 있는 맞춤형 집이에요. 저 1번 집에 살고 싶어요? 2번 집에 살고 싶어요? 당연히 2번이겠죠. 자, 근데 사람들이 다 왜 2번 집이 좋고 내 맞춤형,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 내가 원하는 디자인, 내가 원하는 그런 뭐 마당 정원 이런 거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1번으로 할 수밖에 없을까요? 다 2번 가고 싶은데 다 사람들이 1번으로 가잖아요. 2번 못하고.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쉽게 생각해요. 쉽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왜 2번이 좋은 거 알고 2번 하고 싶은데 왜 다 1번으로 갈까요? 돈이 모자라서? 네, 돈이 없어서잖아요. 이거 고민할 게 아니야. 고민할 게 아니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돈이 없어서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재테크라 자산관리만큼은 맞춤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돈을 모으는 과정이고 불리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또한 2번이 맞춤식이 아니라 다 그냥 기성 남들이 다 하는 1번 재테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세요? 남들이 적금한다면 적금하잖아요. 청년 희망적은 좋대. 하잖아요. 청년관 해야 된대. 하잖아요. 주식 하래. 근데 겁나잖아요. 지금 다 하락장이니까. 이러고 있잖아, 다. 왜 그래? 이건 돈을 쓰는 게 아닌데. 맞아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정보. 그러니까 이런 걸 신청하고 저를 만났으니까. 맞아요. 정보가 없어서예요. 전문가도 없잖아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테크 자산관리만큼은 맞춤식 재테크 자산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에게 주면 당연히 맞잖아요. 소득이 다 다르니까. 제가 선희 씨한테 준 포트폴리오를 옆에 현영 씨한테 줬다 해서 이게 똑같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재테크는 돈을 불리는 모든 기술을 말하고 단거리적인 재테크를 말씀을 드리고 모으는 재테크고 자산관리는 내 인생 전반에 걸친 자산을 관리함으로써 언제 어디에 어떻게 이 목적을 기간과 목적 상품을 다 세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문가와 함께 이런 맞춤식 나만의 맞춤 소비 맞춤 포트폴리오를 갖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달리기의 목적지는 뭐예요? 결승전 골인지점이죠. 그러면 맞춤식 자산관리는 뭘까요? 목적지가 돈 벌어서 뭐 하고 싶은데 결국 뭐 하고 싶으세요? 써야죠. 쓸 거야. 쓰는데 뭐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정도 얼마 정도 쓰면 뭐 본인이 원하는 자산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본인의 결과 그러니까 그 소비에 집중하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달리기 마라톤 완주가 모두가 원하는 결과잖아요. 재테크 자산 관리에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는 어떤 거예요? 희망하는. 뭐 예를 들면 저는 뭐 잔고에 10억이요. 현금 10억이요. 아니면 뭐 서울에 집 한 채요. 내 집 마련이요.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거든 실제로. 어떤 거세요? 원하는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서울에? 아니. 뭐 그럼 저기 막 촌에? 뭐 저기 뭐 나무로 지니는 그냥 수도권. 수도권 집 한 채? 네. 어떤 결과를 좀 원하세요? 최종 목적지. 저의 뭐 네, 본인. 지금 여기 본인 앉아있지,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거 그 알잖아요. 말이 아니라 제가 뭔가 이거 재테크나 네. 관리를 해서 뭔가 목표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장기를 뭐든 좋아요. 네, 뭐든 좋아요. 결국에 그래서 어떤 걸 이루고 죽기 싶어요? 전에 아이들한테 네. 뭐 줄 거 많이 주고 상속해줄 수 있는 유산. 상속할 수 있는 유산을 나중에 그 시세를 잘 모르겠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집 하나 정도씩 자가로 수도권에 하나씩 집 하나씩? 하나씩 정도 남기는 거. 돈 굉장히 많이 버셔야겠네요. 혜영 씨는? 가족들이랑 네. 경기도에서 가족들이랑 경기도에 네, 집 하나. 집 하나, 다 집이네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다 주거긴 해요. 뭐, 내 집 마련 하고 싶다. 뭐, 진짜 허무맹랑해서 뭐 100억 이런저런 하거든요. 나가라고 그러죠, 지금. 네, 다 집이라 하셨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수도권에 집 한 채, 어떤 분은 경기도에 집 한 채, 어떤 분은 자녀에게 집 한 채씩. 내 것 말고 다 다르잖아. 당연히 그렇죠.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결과가 있어요. 뭘까요? 결국에는 이거 아닐까요? 다 모두가 바라는 거. 우리 다 이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적 자유. 자, 근데 솔직히 경제적 자유 했을 때는 좀 어때요? 되게 멋진 단어고 한데 조금 지금 본인의 처해 있는 상황이랑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려면 무슨 소득을 창출해내면 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로소득이 아니잖아요. 무슨 소득이죠? 맞아요. 불로소득. 혹은 저는 고정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불로소득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존재하는 불로소득 중에서. 자, 일단 근로소득은 아니겠죠. 사업소득도 아니에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다 불로소득 하나씩 갖고 있는 거 아세요? 적금하시죠? 지금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다 하거든요. 20대들. 다 해요. 99.9% 다 하는데, 쥐꼬리만한 이자 주잖아. 이자소득. 첫 번째 불로소득 이자소득이고, 자, 두 번째는 이자소득의 친구예요. 배당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배당소득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연금소득이 있고요. 네 번째는, 자, 모두 건물주가 꿈인가요? 부동산 소득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어요. 자, 이렇게 총 대한민국에서는요, 5가지의 불로소득이 있고, 2가지 더 합치면 7가지의 소득의 종류가 있고, 여기에 세를 붙이면 다 각각 맞는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세 분께 이 4가지, 5가지를 다 만들어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걸 만들어서 저는 경제적 자유의 세 분을 안착시킬 거거든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 5가지를 다 만들어 드리는 보장은 못 해드려요. 근데 제가 기타 소득은 뭘까요? 어떤 거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을 내면 인쇄값, 특허를 내면 특허료, 강의 내면 강의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타 소득은 없고요. 부동산, 연금, 배당, 이자는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걸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렇다고 뭐 한 달 뒤에 막 내 이자가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되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 한 달 뒤에 부동산 소득 만들어준다 해서 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저는 이자, 배당, 연금은 전문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도 제 미니 건물주라 해서 꼬마 건물주라 해가지고 그 건물주로 만들어져 있는 플랜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한 10년 정도 걸려요.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리고. 결국에는 이 네 가지를 다 만들어서 경제적 자유에 안착을 시킬 건데, 이미 이 경제적 자유에 들어간 사람들을 따라하면 좀 빨리 가지 않을까요? 그분들 우리 뭐라 부르죠? 부자라 하지 않나요? 부자들의 자산 관리나 재테크를 알면 이 경제적 자유에 좀 빨리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제적 자유에 이미 도달한 이 부자들은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흔히 말해서 제일 심플하게 한 달에 뭐 50에서 100만 원 정도 아무 일 하지 않고 따박따박 받는, 연금으로 받는 우리 뭐 국민 세대를 봤을 때 이 경제적 자유에 100%로 쳤을 때 한 몇 퍼센트 정도 진입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프로 정도 진입돼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올해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상담 나가서 상담을 하는데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뜸을 들여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기다릴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많거든요? 아니, 기다려줄 필요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한 2초 지나도 안 하고 내가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재밌게 내가 반응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차라리 쉬는 시간 가지거나 대놓고 물어봐요.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실제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저는 물론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쨌든, 몇 퍼센트 있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 바로 넘겼죠. 토스했죠. 30%? 몇 퍼센트 있을 것 같아요? 5%? 낙관적이고 되게 비관적이신데, 실제로 11.1%라 하거든요.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고. 그럼 좀 약간 여기는 우리가 좀 의문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 연금소득을 받았던 분들이 11.2%밖에 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부모님 세대들은 경제 호황기에 살던 분 아닌가요? 맞죠? 그때 당시 적금금리만 해도 막 20%, 30% 했거든요. 알고 있으시죠?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도 실제로 제가 자료를 다 드릴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지표 자료가 있거든요. 항상 즐겨찾기에서 쓰고 있는데, 보시면, 이거 눈에 보여주면 더 좋아해요,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80년대 은행 금리표로 해가지고, 제가 제 내피셜이 아니라, 이 당시에 25%, 그리고 재형저축을 했을 경우에는 36.5%라는 이자가 어마어마한 이자를 주거든요. 지금 이자 해봤자 뭐 많아봐야 5%잖아요. 청년희망자금 해야 10%고 지금 또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재테크 합성어로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제일 투자 잘하는 할아버지 누구예요? 아시죠? 워시 있잖아요. 워시. 워렌 버핏. 워시 있잖아요. 그분이 1년 평균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투자 잘하는 연평균 수익률. 몇 프로 주는 것 같아요? 틀린다 뭐라 안 할게요. 10%? 10%? 몇 프로일 것 같아요? 20%? 몇 프로일 것 같아요? 11%. 드디어 대답해주셨어요. 좋습니다. 20.1%예요. 근데 오 할 게 아니라, 제 합성어 특징이 뭐예요? 최근에 나온 단어 아니에요? 80년대 때는 우리나라는 재테크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2000년대 초반 들어와서 이 단어가 생긴 거거든요. 왜냐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 20%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왜냐면, 적금만 넣어도 25%, 적금만 해도 36%를 주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은행이 질린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은행에 거의 목숨을 거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2%? 많아야 3%대예요. 지금 잠깐 금리가 인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80년 사람은 아니잖아요. 2022년 기준으로 이 경제적 자유에 들어가려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프로 들까요? 지금 20대, 30대 분들,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 경제적 자유에 들어갈 확률, 이때 당시에는 11.2%였어요. 지금 분들은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들까요? 감이 안 오죠?
3%. 제가 더 좀 소름 끼칠 일을 말씀을 좀 드리면 80년대 때 평균 취업 나이가 남녀 평균 취업 나이가 17에서 18이었어요. 그리고 퇴직을 65세 때 하셨죠. 그리고 85세가 한국인 평균 사망 나이였어요. 자, 그러면 40년 정도 일을 하고 20년의 노후를 보낸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480번 급여를 받고 240번의 여생을 버텨낸 거예요. 근데 경제 사정도 좋아, 이자도 좋아, 호황기야. 근데도 불구하고 11.2%밖에 되지 않죠. 그럼 지금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이 아니니까. 지금 보면 코로나 이후로 남녀 평균 취업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혜민 씨? 22? 28. 여자는 26, 28이고요. 남자는 30이에요. 그냥 30을 해볼게요. 가정해볼게요. 30이고. 몇 살 정도의 은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퇴가 65세, 60세, 70세, 75세, 혹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 언제 정도 은퇴할 수 있을까요? 은퇴 시기는 앞당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지금 코로나 때 그걸 많이 보여줬고, 저는 50세에서 55세를 바라봐요. 그리고 지금 한국인 평균 수명 나이가 100세라고 하는데 120세까지도 많이 연장이 됐어요. 자, 그러면 굉장히 좀 징글징글한 세상이 됐는데 20년? 뭐 좋아, 30년 정도 일을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쪽 있으면 50인데 벌써 퇴직한다고요? 짧게는 뭐 진짜 짧게는 50년에서 길게는 70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480번 월급 받고 240번이 아니라 240번 월급 받고 600번, 700번의 여생을 버텨내야 된다는. 그래서 저는요 1%에서 3%를 말씀드려요. 이 길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얼굴이 다 굳으셨는데 깝깝하게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경제적 자유의 길에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혜연 씨 어떨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혜연 씨는 들어갈 수 있겠죠? 집에 가시려는 것 같은데 답이 없어서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저는 실제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 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 길에 무조건 넣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저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실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리고 이어져서 부자들의 자산 관리 한번 볼 건데, 부자들은 적금 같은 거 할까요? 재산이 한 50억, 60억 있어요. 적금 할까요? 안 할 것 같죠? 하긴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네, 얼마 정도 할 것 걸어놔야 같아요? 되니까. 걸어놔야 되니까. 네. 근데 보통 일반인들처럼 막 5%, 6%짜리 나왔다, 고금리 적금 상품 나왔다 해서 여기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적금을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해야 되고 저도 하고 있고 제 고객도 이런 식으로 적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적금을 바라보셔야 되고 하셔야 되고, 요 관점에서 하셔야 되고, 주식이나 펀드나 다른 기타 재테크들은 엄청 많이 하겠죠. 그럼 제가 만약에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쫙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 한 30명의 부자의 포트폴리오 쫙 뽑아서 평균적인 데이터를 쫙 뽑아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하고 여러분들께 하나씩 나눠줬어요. 까보니까 적금은 한 100만 원 정도 하고, 주식은 한 600 정도 하고, 펀드는 한 400 정도 하고, 부동산은 한 3억짜리 건물 2채, 5억짜리 건물 1채, 10억짜리 1채 이렇게 있어.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되세요 라고 드렸어요. 그럼 어때요? 벙찌죠? 뭔 소리 하나 싶잖아.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포트가 중요해요. 비율. 내가 600, 400, 300은 못하지만 30만원, 20만원, 40만원, 60만원 정도의 저축이나 재테크는 할 수 있잖아요. 지출도 마찬가지고 저축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비율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비율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 저는 돈을 잘 모으고 싶지만 잘 모으기 힘든 분들, 근본적인 이유를 5가지를 뽑거든요. 이거를 잘 하면 재테크를 잘 하겠죠. 어떤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선희 씨는 도전가 형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정말 재테크를 잘할 가능성이 너무 높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왜 잘 모으기 힘들어 하실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돈을 모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니실 거고, 나름대로 착실하게, 나름대로 벌어셨을 텐데, 왜 못 모았을까요?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일까요? 썼으니까. 아니에요. 얼마를 모아서 어디에 해야지 몰라서? 아까 정답 말씀하셨는데, 정보가 없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혹시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요, 목적이 없어요. 세 번째는 실천이고요. 네 번째는 유지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정관념이랑 선입견이에요. 주체성이라고 하거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정보가 없나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정보가 없나요? 정보 없어요? 유튜브 찾아보면 좀 많이 나오지 않나요? 구글링 하면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근데 무슨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요. 분별력 있는 정보가 없어요. 이 A 유튜버 말하면 이게 정말 좋은 연금 상품인 것 같고 좋은 주식인 것 같고 근데 B 유튜버가 이거 연금 별로 안 좋다 하지 마라 하면 또 다른 거 같고 약간 그러지 않나요? 휘둘리잖아요. 그래서 분별력 있는 정보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정보를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어요? 있을까요? 실제로 이거 이렇게 좀 보여드려요. 실제로 제가 정보를 팀장님 이제 그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할 때까지 계속 드릴 건데 제가 어떻게 정보를 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다 드릴 거예요. 자, 이걸 보여드려야겠다.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종이신문이랑요, 그리고 제가 경제, 부동산, 국제 파트로에서 매일매일 보내드리거든요. 휴일이랑, 공휴일이랑 주말 빼고. 그럼 여러분들 뭘 하면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읽어야겠죠. 그리고 이분은 좀 어때요? 피드백이 빠르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 대다수는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대다수는요. 자, 어디 있어? 대다수는 이건 좀 많이 했구나. 잠깐만. 나왔잖아. 자, 보세요. 없죠? 그냥 읽기만 하죠. 이거 대단하구나.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그냥 읽기만 해요. 근데 읽어라도 보셔야 돼요. 읽어라도 보셔야 되고 들어가서 너무나 바쁘면 헤드라인을 꼭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이렇게 읽는 분보다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피드백이 좋은 분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돈을 잘 모으고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도 유지율이 좋아요. 이렇게 정보를 제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너가 나한테 컨설팅을 맡겼을 때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줄 거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데일리 보내잖아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 목적이에요. 목적. 자, 목적. 돈 왜 모으세요? 이거 써야 될 때 써야 하니까. 맞죠. 돈의 목적이 있으세요? 계획을 가지고 정해야 없죠. 있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이제 저희 아이들 있으니까 몇 년 뒤에 얼마 쓰고 그게 없잖아요. 목적 있으세요? 돈을 모아야 되는 목적.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자, 셋 다 모두 다 없을 거예요. 두루뭉실, 그럼 제가 반대로 쉽게 해볼게요. 자, 돈을 드릴게요. 얼마 드릴까요? 자, 혜영 씨, 돈 드릴게요. 저 이체 드릴게요. 돈 얼마 드릴까요? 자, 이걸 왜 말하는 줄 아세요? 제가 실제로 뒷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면, 약간 눈이 커지거나 되게 또 고민 많이 하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제가 돈을 실제로 준다고 했음에도 사람들이 망설여요. 아니, 반반 아니에요? 확률은 반반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 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안 주죠. 우리 돈 없잖아요. 안 주는데,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도 할 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돈을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망설여. 밑져야 본전 아니에요?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한테 물어보나 100억 달러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목적이 왜 중요하냐면, 목적이 없으면 여러분들 돈을 절대 못 모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목적 없이 그냥 내가 다음 달부터 혹은 오늘부터 돈을 모아야겠다.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돈이 급할 때 돈이 쓰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럼 그때 내가 들어왔던 적금이나 내가 들어왔던 금융상품을 다 깨게 마련이에요. 뚜렷한 목적이 없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세 분이 다 자녀가 있다 가정을 하고 자녀가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데 자, 아까 집 갖고 싶다 했죠. 집 한 채 한 채. 집 한 채 한 채를 하다가
재현 씨께서 빚이 10억이 됐어요. 물려줬는데, 말은 해줬는데, 빚이 10억이 됐어요. 이제 빨간 딱지가 붙이고 난리가 났어, 이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통장이 있어요. 1번, 2번, 3번 해서 9번까지 받겠어요. 이 빚 10억을 갚으려고. 맞죠? 이 10번 통장 깨면요. 이 빚 10억 중에서 한 거의 9억 5천이 해결이 돼요. 거의 다 이제 변제가 돼. 그럼 어쨌든 이제 이걸 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세 번째, 10번째짜리 통장을 깨려고 하는데 이 통장 앞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소중한 따님의 이름으로 대학 등록금 통장으로 적혀 있으면 깰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깨겠죠. 다음 달이 만기야,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불어넣으면 돈에 대한 생명이 부여되면서 절대 깰 수가 없고 유지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잡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고정관념 선입견 주체성은 뭘까요? 선입견이 좀 있으세요? 돈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너무 다 어렵죠. 그냥. 무슨 말 하나 싶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아프면 어디 가세요, 다들? 병원 가잖아요. 뭐 노래방 가진 않잖아요. 그죠?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간호사도 있는데 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세요? 그분이 그냥 전문이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국가보건복지부 장관이 준 그냥 의사 면허가 있어서. 맞죠? 당연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처방을 내렸어요. 선희 씨, 좀 얼굴 낯빛을 보니까, 진찰해보니까, 감기 몸살이시고, 코로나 아니고요. 감기 몸살이시고, 3일 동안 약 지어드릴 테니까 주사 한 방 맞고, 3일 뒤에 봅시다. 경과만 볼게요. 하고 하면, 네, 선생님 하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엄마, 아빠한테, 어디 갔다 왔어? 병원 갔다 왔어. 그래, 뭐래? 그냥 3일 약 먹고 주사 맞고 왔어. 하면, 만약에 어머니께서, 선이야, 내가 널 30년 동안 키웠는데, 그냥 타이레놀 먹고 누워라. 병원 안 가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뭐 엄마한테, 알겠어, 엄마라고 하지 않잖아요. 무슨 이상한 헛소리야, 엄마. 병원 갈 거야.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웃긴 게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선진국들 보면 은행에 먼저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의 자산관리사분이 실제로 있거든요. 실제로 있거든요. 저같이. 그러면 그분들 따라서 담당 자산관리사를 배정을 해줘요. 보통은 부모, 아빠, 엄마의 자산관리사 분들의 자녀까지도 같이 연계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도 없고 그런 시스템도 너무나 늦게 도입되어서 돈이 생기면 은행 가고 교육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맞춤 포트폴리오를 맞춰드렸는데 엄마 아빠가 이건 아니래요. 은행이 맞대요. 혹은 직장 동료가 혹은 가족이 혹은 뭐 누나, 언니, 오빠, 사촌이. 저는 이런 말 들으면 너무나 좀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그럼 실제로 부모님 말 들어가지고 본인이 뭐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라도 모아놓은 돈이 있으세요? 종잣돈이나 시드머니가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다 그냥 꿀먹은 벙어리 마냥 다 그냥 점점점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부모님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부모님들이 했던 재테크는 다 맨날 구시대적인 재테크다 보니까 전문가랑 함께 본인이 주체성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는 부모님이나 다른 선배나 그런 사람들 말을 좀 따르시는 편이세요? 스스로? 결정은 스스로?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재무디베이터들이 대개는 줏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선거제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1번, 2번, 4번, 5번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뭘 얘기를 안 했죠, 제가? 실천을 얘기 안 했거든요. 실천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사실 우리가 초면에 만났는데 제가 소개도 안 하고 만나자마자 자격증을 꺼냈어요. 자, 제가 은행이랑 증권사랑 보험사랑 다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PB예요. PB인데 재테크는요, 이 종이 한 장이면 끝납니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씩 상품 설명서를 들이밀었어요. 보니까 와, 6개월짜리인데 막 적금 이자 금리가 막 25%예요. 근데 오늘이 마감일이래요. 우리 실제로 이거 다 은행, 뭐 예를 들어 주거래 은행이 어디세요? 농협 어디세요? 기업. 우리 심지어 농협, 기업, 우리 은행 하나씩 다 줬어. 다 찍혀있는 공문서 맞아. 하실 거예요? 35%짜리야. 이자가 6개월 만에 35%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이분들은 다 부자가 실제로 뭐라 얘기하냐면 다 아니라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2020년, 2년 전에 떠들어댔어요. 돈을 무조건 불릴 수 있는 수익률 무조건 2배, 30%가 아니라 2배, 확정 거의 2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를 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안 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삼성전자 얘기 들어봤죠. 2020년도면요,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예요. 이때 지금은 아니지만 한 4개월, 6개월 전만 해도 8만 전자, 9만 전자, 7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는 4만 전자, 5만 전자였어요. 이때 주식 사는 사람들은 다 재미를 많이 보셨거든요. 뭐 2배 이상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도 한 500만 원 이득 다 썼고. 근데 재현 씨 주식 사셨어요? 국가에서 떠들어댔어요. 주식 전문가, 뭐 펀드 매니저, 뭐 관련된 사람들. 사고 싶었지만 살 상황이 아니었어요. 살상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네. 사셨어요? 이런 이슈 있는지 몰랐죠. 있는지도 못, 그쵸? 사셨어요? 뭐 했어요? 안 사고? 안 사고 뭐 했어요? 관심 없었어요? 보통은 대개는 관심 없거나, 아니면 돈이 없거나, 아니면 늦었다. 이 세 가지에서 다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다 핑계라고 봐요. 돈이 없었다고요? 그럼 영끌 투자자들은 뭔데? 관심이 없었다고? 돈 벌 마인드가 없었던 거지. 지금 근데 이제는 또 벌고 싶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3번을 제외하고는 1번, 2번, 4번, 5번 이 네 가지는 제가 다 도움을 실질적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정보는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목적도 흐지부지하지만 잡을 거고요. 목적을 잡으면 유지도 잘 될 거고, 고정관념이랑 주체성도 제 상담, 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다 허물어지실 거예요. 자, 근데 3번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아니라, 자격증 100개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워렌 버핏이 한글 패치가 다 됐어. 한국말로 막 해. 정말 잘해. 그러면 당연히 제가 아니라 이분께 컨설팅 다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이분이 진짜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세 분께 맞춰드렸는데, 선희 씨께서, 이번 달 너무 급해서 제가 다음 달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이번 달에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버핏 씨. 나중에 할래요. 지금 돈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 실천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실천을 따라줘야 한다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이거 무조건 하세요, 이거 무조건 하지 마세요라고는 얘기 안 해요, 절대. 여러분들 의견 다 넣어가지고 동의하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납득이 돼서 된 컨설팅 포트폴리오를 맞춰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실천에 대해서 잘 해줄 수 있나요? 잘 해줄 수가 있으실까요? 제가 네 가지는 다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실천은 다 못 해드리거든요. 맞잖아요. 안 할 거면 그냥 여기서 상담 끝내는 게 맞잖아요. 시간 아깝게. 저도 다음 미팅 빨리 가야 되거든요. 실천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잘하실 수 있나요? 해볼게요. 하다가 말면 저 안 할 거예요. 잘하실 수 있을까요? 네. 잘하실 수 있을까요? 돈 별로 관심 없는 거 아니시죠? 돈 좀 많으신 것 같아. 한번 들어보시는 거 아니시죠? 그러면, 자, 실천을 제외하고, 여러분들께서 1번이랑 3번을 제외하고, 2, 4, 5 중에서, 그래도 이거는 제가 좀 갖추고 있어요. 혹은, 그냥 이거는 제가 좀 괜찮아요 하는 게 있으세요? 2, 4, 5 중에서. 몇 번? 5번. 5번. 몰라요? 근데 3번은 잘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됐어. 자, 이걸 왜 물어보냐면, 실천은 당연히 이제, 어쨌든 사람이 액션을 취해야지 우리가 이제 컨설팅 할 수 있는 거고, 세일즈 할 수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너무 실천에만 이제 집중하다 보면 너무 이제 좀 영업사업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빗대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 약속을 확인을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린치핀 강의 보셨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확신을 약속받았으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적인 부분에서 알려드릴게요 하고 메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로는 이걸 해요. 캐시플로우. 자, 유튜브를 킬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건데, 제가 하나 드릴까요? 린치핀 저희 강의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이긴 한데 맞는 분들은 쓰세요. 네. 자, 그냥 세 분을 한 250만 원 버는 직장인이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뭘 하면 되냐면 이렇게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뭘 하면 되냐면 노트북을 켜시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정답은 없지만 이걸 켜요. 뭐라 돼 있어요? 네, 영어 잘하시네요. 네. 라이프 파이널 플래닝 캐시플로우 돼 있잖아요. 수익과 지출을 먼저 재단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먼저 왜 하냐면요. 실컷 산다 기깔나게 다 했는데, 저 이번 달 시작 못해요. 그럼 4시간 날린 거예요, 그냥. 급여 이런 거 다 적혀 있죠. 그래서 메인 상담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거지. 진짜 열받거든요, 그러면. 뽑아서 보여주시는 아니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키고 해요. 같이 해요. 그럼 뭐, 자, 이렇게 말씀드려요. 총알이 있어요. 뭐 총을 쏠 수가 있는 것처럼 시드머니가 있어야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비 흐름을 한번 캐시플로우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하고 물어봐요. 자, 실수령 급여 얼마세요? 250만 원으로 통일했잖아요. 250. 네, 250. 대표로 한번 해볼게요. 자, 250. 자, 급여일이 언제세요? 그냥 막 부르세요. 25일이요. 네, 25일. 네. 이제 조금만 버티시면 되시네요. 12일만. 네. 자, 그리고 뭘 여쭤보냐면요. 인센티브가 있으세요? 명절, 수당, 뭐 이런 것 등등. 있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오, 좋은 회사 다니시네요. 없다해. 왜요? 왜? 자,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4번, 한 번 하자 50만 원을 해볼게요. 그럼 저는 이렇게 적으시죠. 1년에 4번. 50. 저는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요. 자, 그래서 수입 합계는 일단은 고정비 기준으로 고정 월급 기준 250 이렇게 적고요. 자, 그리고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이 있어요. 하면서 고정비, 저축을 제외한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 월 지출을 말하는 거거든요. 선희 씨 교통비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갔나요? 20만 원. 20만 원. 자, 휴대폰비는 얼마 정도 나가세요? 11만 원. 11만 원. 월세나 공과금이나 혹은 뭐 있으세요? 있어요. 얼마 정도 있을까요? 다 합쳐서. 수도세 뭐 다 해서 월세 다 해가지고. 뭐야? 네.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돼. 대략적으로. 자, 그냥 아무거나 부르면 돼요. 지금 뭐 40? 40 정도. 대출 있으세요? 네, 있어요. 얼마 있으세요? 뭘 추천? 볼게요, 그냥. 네. 20. 20. 네. 좋아요. 이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대출인지 물어봐요. 뭐 학자금 대출인지, 전세 대출인지, 뭐 월세인지, 그냥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 할게요, 그냥. 네. 저는. 자, 보험비 있으세요? 있어요. 얼마 정도 내세요? 20이요. 20이요. 이건 그거예요. 이제 20대다 보니까 뭐 쿠팡이나 유튜브 프리미엄,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 보통 그냥 3만 원을 가져갈 할게요. 그냥. 자, 그러면 다더하면 얼마예요? 33, 73, 93, 113, 116만 원이거든요. 자, 10대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실까요? 얼마에서 얼마 정도 쓰세요? 나머지 제외한. 식비 한 40? 40. 40이면 충분해요? 이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네, 경험. 이 정도 충분해요? 기타 생필품이나 이런 거 쓰시는 건 얼마 정도 쓰실까요? 한 달에? 화장품, 뭐, 옷, 쇼핑 등등. 매달 쇼핑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평균 10만 원? 10만 원 정도면 돼요. 자, 고정비는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생활비는 들쭉날쭉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더 여쭤보면 되냐면 애들이 40 이렇게 해도 40 하는 순간에 40이 아니거든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10만 원 정도 더 얹어줘요. 왜냐면 너무 빡빡하고 하면 유지를 잘 못하거든요. 더 얹어주고 대신에 이 금액은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약속을 하는 금액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50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50만 충분해 계속 묻잖아요. 계속 이제 위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계속 60이면 50 너무 팍팍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정말 괜찮다면 50 하는데 보통 10만 원 정도 얹어줘요. 자, 그럼 50. 변동비는 50이에요. 자, 합치면 얼마예요? 166이죠. 맞나요? 그러면 84만 원이 남는데 가정을 해볼게요. 비상자금 모아놓은 거 있으세요? 없어요? 뭐 하셨어요? 안 모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재테크가 어떤 거 있으세요? 이거는 그 임의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적금하고 계시죠? 아까 하신다 했잖아요. 네. 적금 한 달에 얼마 하고 계신다 했죠? 20만 원 한다 하셨고 청약도 한다 했잖아요. 네. 한 10만 원 한다 하셨나요? 네. 네. 자, 그리고 주식은 무서워서 안 하신다 하셨고, 지금 여기서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게 거의 90%거든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 추세는. 그러면 이분은, 봐봐요. 250 버는데 166만 원이 지출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84만 원이 남거든요. 그러면 30을 빼면 얼마죠? 54만 원이죠. 그럼 54만 원에서 우리가 땡겨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먼저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원래는 마지막에 했었는데, 처음에 메인 상품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의 니즈를 고려해가지고 상품 세일 하는 게 가장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짚고,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의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봐봐요. 재무DB 같은 경우는 상담 시간이 보장은 다르게 길다 보니까 한번 하고 나면 다 짐 빠지는데 미리 이거를 다 알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 밖에 안 돼. 그러면 그러니까 보장 DB로 턴을 하던가 아니면 이런 말은 좀 그렇긴 한데 좀 버립니다. 왜 내가 4시간 가능성 있는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아니면 진짜 약속을 파내던가. 현실적으로 제가 보는 기준은 그래도 30에서 40만 원 정도 남아야 뭘 땡겨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10, 20 남는다. 저는 버리거나 아니면 보장 쪽으로 틀거나. 근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먼저 거치고 그냥 상담을 종결하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실컷 정말 막 학교했는데 얼마 남으면 10만 원이 5만 원 남는데 와 진짜 그것만 허탈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54만 원이 시드머니인 거예요. 자니 씨. 자, 이걸로 해서 제가 어떻게 그런 실질적으로 방법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가 몇